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TV를 잠깐 보니까 경제 해설 프로가 있더만요. 그런데 개그맨 출신이 경제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개그맨도 경제적 지식을 쌓아서 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건 아니죠. 국민 전반에게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개그맨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지방에 뭐 대학 나와가지고요. 연대 뭐 대학원 나왔다고 경제학과. 그것도 뭐 복잡한 이름이던데 그게 경제 해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언론들이 경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그냥 너무 일방적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주류 기득권의 시각에서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속에는 어떠한 뭐 경제의 이 위기의 본질에 대한 설명도 없이 단지 경제를 게임처럼 해석해서 잭슨 홀에서 파월이 이런 말을 했다. 앞으로 이럴 거다. 그런 이야기를 20분쯤 시시닥거리면서 하고 있는데 이 텔레비 깰 뻔했습니다. 자, 미국이 내년 경기 침체 공포가 지금 두드러진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미국과 같은 불황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미국의 고용이 워낙 견고해서 미국의 연준이 이 금리를 많이 올려서 인플레를 잡아도 그래도 버틸 수 있을 것처럼 뭐 그러다가 또 경기 침체가 와야 해결된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가 너무 심하다. 7월 달에 미국 소비 지출 증가율이 0.1%에 그쳤는데요. 소비 둔화가 미국 경기 전체를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소비가 왜 둔화될까요? 사람들이 주식이 올라가고 부동산이 올라가고 코인에서 버는 돈이 늘어나면 그때는 이 소비가 둔화되지 않고 막 소비하겠죠. 자, 그래서 사람이 이 쓸 돈이 많이 생겨야 소비도 많이 하는데 가처분 소득이 지금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소비를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인플레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인플레가 심해서 사실상으로 내가 월급을 받아도 물가 인상이 10%가 되면 내가 쓸 수 있는 게 100에서 90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수입도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자산 가치도 하락해서 공돈처럼 여겨지던 자산 가치 상승에 의한 수입이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자산 가치가 하락해서 수입은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자, 직장이 있지만 안정적으로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는 제대로 된 직장은 없습니다. 넘쳐나는 것은 다 허접한 일자리밖에 없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소비 둔화가 지금 급속해지는 거예요. 인플레도 이런 마당에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에 내년에 거대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거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뭐 경제학자들이 두 분기에 걸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기술적 경기 침체라고 말한다라는 말을 할 것 없이 아예 소비 자체가 사라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경기 침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이 잭슨 홀에서 말한 물가 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앞으로 미국의 경기 전망은 주식도 내려가고 집값도 내려가고 금리가 오르고 그리고 소비는 위축된다라는 경기 하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파월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경기가 계속 호황으로 가는 겁니까? 그럼 그런 호황으로 가는데 뭐 인플레 위험이 있든지 말든지 호황으로 가는 게 낫지 말라고 인플레를 잡습니까? 놔둬 버리고 언젠가는 꺾이겠지 하고 계속 놔둬 버리면 안 됩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요. 인플레를 놔두면 경기 붕괴로 가기 때문에 붕괴보다는 침체가 낫다고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하고 관계없이 경기는 이미 침체에 빠지고 있고 보통 침체에 빠졌을 때는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 물가가 하락해야 되는데 이례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월 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경기 침체는 기본 사실이고 경기 침체일 때는 일상적일 때는 노멀한 상황에서는 물가 하락인데 물가가 상승하는 경기 침체는 그냥 디플레이션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월등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되면 사람이 쓸 돈이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럼 쓸 돈이 어째야 많아집니까? 물가가 내려가면 저절로 똑같은 100만 원을 가지고도 쓸 돈이 많아지는데, 경기가 침체되어서 소득이 없는데 쓸 돈이 줄어들고 물가가 급속히 올라가면 이거는 그야말로 이중고로 끝나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인플레가 경기 침체와 인플레가 맞물리면서 그냥 경기 침체만 있어서 디플레 현상이 나타날 때보다도 가격 하락이 생길 때보다도 훨씬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알지요. 야, 수입 줄어드는 데다가 물가까지 오르니 더블로 얻어맞는다. 자, 그러면서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이 8, 9%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야말로 이 서민의 중산층의 삶을 붕괴시킨다. 자,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쓸 돈이 없으니까 그나마 아껴서 최소의 소비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소비 지출 증가율이 거의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세 번째 오는 게 소비가 소멸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이 존스 호킨스 대학의 스티븐 행키라는 교수가요, 제가 평소에 하던 이야기하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8월 30일 미국의 CNBC라는 경제 전문 채널에 나와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 말했냐? 미국의 거대한 침체가 닥칠 건데 금리 인상이 아닌 지난 5개월 동안의 통화량이 제자리 수준을 유지한 게 거대한 침체의 원인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개월 동안에 이 통화량이라는 것은 유동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동성이 제자리다는 겁니다. 자,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통화량이 엄청난 수준으로 늘어났지요. 왜? 미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숫자의 돈 풀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2월부터 엄청난 돈이 움직이지가 않고 통화량이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자, 돈은 돌고 돌면서 계속 이렇게 통화량을 늘리는데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돈이 유통되지 않고 유동성의 함정, 돈이 소비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제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너무 많은 돈이 풀려서, 제가 전에 이것이 물건의 가격이고 이것이 돈이면 물건의 가격의 총 합계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돈이 훨씬 많이 풀리니까 물건이 이 시소에서 올라가고 돈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돈 가치가 하락하고 물건이 올라간다. 물건 값이 올라간다. 인플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파월은 물가가 2% 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할 거다. 그래서 기업하고 가게가 고통을 느낄 거다. 그러면요, 이거는 내년 연말까지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행키, 아까 앞서 이야기한 교수는 파월 의장이 과거와 현재의 인플레이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서 돈을 지나치게 많이 찍어내서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면서 돈을 많이 남발한 것을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그동안 풀어놓은 돈 때문에 인플레가 2024년까지 갈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게 내년에 더 깊은 경기 하강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자, 돈이 막 풀려가 있다가 이것이 이제 갑자기 통화 긴축으로 가면서 5달 동안 멈춘 침체가 그야말로 돈이 도는 것이 멈추자 이제 침체가 시작됐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경제가 유지되어 온 것은 돈을 남발해서 돈의 남발에 의한 마치 효과로 경제가 살아난 것처럼 보였지, 실제로는 그 돈의 마치 효과가 빠져버리니까 곧바로 침체에 접어들었고 기적밖에 없다, 경제가 살아나는 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실업이 없이 고용이 완고하다는 것도 착시 현상이고 곧 실업률도 급속히 올라갈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많은 이 경제 전문가들도 미국 경제가 내년 초 올해
침체가 발생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일본의 노무라 정권도 지금 내년에 침체가 발생할 거다. 전미경제기업협회도 72%가 내년 중반에 침체에 빠질 것이다. 자, 그리고 연준이 인플레를 지금 못 잡을 거다. 그리고 미국 전문가들 중에 20%가 이미 침체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재무부 장관, 그 다음에 백악관 경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미국의 파월 같은 사람들만 경기 침체라고 하지 않지. 미국 경제는 이미 침체에 빠졌고 유럽 경제도 지금 먹구름이 엄청나게 심해서 곧 10%대 물가 인상으로 가게 될 거고 지금 러시아가 가스를 끊어서 또 더 심해질 거다. 그래서 유로존의 물가가 10몇 %씩 올라갈 거라고 예고되고 있고 이번 겨울이 고통이 될 거고 중국 경제도 침체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세계 경제의 3대 축인 미국, 중국, 유럽이 다 침체에 빠져들었다. 자, 그래서 이제서 미국에서 화폐 남발로 인해 인플레가 안 잡히고 침체에 빠져들었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you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